나비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럼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인간은 괜찮은가? 도서관 서고 신간 코너에서 발견한 책이다. 나비 그림에 흥미를 갖고 있다 보니 더 흥미가 생기는 책이다. 살기 힘든데 나비라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은 아마 나비를 박물관에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모두 멸종돼서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다. 나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개체 수가 줄고 있는 동식물이 여러 종이 있다. 인간만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인간마저도 생존할 수 없는 지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환경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264일을 나비를 따라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나는 얼마나 나 말고 다른 누군가, 다른 존재 때문에 나를 희생한 적이 있었나? 라는 반성이 되게 하는 이야기이다. 성만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 사라지는 동식물한테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할 시간이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줄 평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의 환경 이야기. 며칠 전 겨울임에도 2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다. 그건 바로 기후난화로 인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후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우리 인간들이다. 하지만 그 피해를 제일 먼저 받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주범들인 인간이 아니라 동식물들이다. 극지방의 북극곰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바람에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극곰의 시식지인 빙하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후난화의 피해를 북극곰만 받고 있을까? 자주 들리는 도서관, 새로 나온 신간 코너에서 발견한 책이 나라는 사람을 고뇌에 빠지게 했다. 이토록 이타적인 사람이라니 지금부터 나를 돌보지 않고 이타적인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제왕나비가 있다. 제왕나비는 1년 동안 멕시코, 캐나다, 미국을 횡단하고 다시 멕시코에서 겨울을 나는 나비이다. 한 여성 양서류 연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기후변화에 가장 약한 존재인 양서류를 연구하다가 제왕나비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왕나비의 보존을 알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한다. 여는 제왕나비의 이동을 자전거로 직접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시작은 불가능할 것 같은 제왕나비를 따라가는 여행은 264일 동안 멕시코, 캐나다, 미국을 횡단하며 이루어진다. 그녀조차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던 이 여정은 오늘은 오늘의 하루의 일정만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1km만 잘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건 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많던 나비는 어디로 갔을까? 책의 내용이다. 세상의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은 이같이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대의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의 발자취 덕분일 것이다. 낮에는 제왕나비의 행로를 따라서 자전거로 열심히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 길 위에는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스스로 헤쳐나가며 때로는 길 위에서 아무런 데가 없이 도와주는 이웃들을 만나며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묻는다. 왜 제왕나비냐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하냐고? 제왕나비가 아니면 당신이 더 중요하냐고? 제왕나비보다 북극곰이 더 중요한가? 제왕나비의 애벌레는 한 가지 식물만 먹는다. 다른 곤충들은 이 식물의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지만 제왕나비의 애벌레는 이 식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제왕나비 암컷은 멕시코에서 긴 여행을 거쳐 텍사스 들판에 도착한다. 텍사스 들판에 있는 밀크위드에 애벌레 하나를 낳는다. 수백 마리의 애벌레를 한 번에 낳을 수 있지만 알에서 깨어난 한 마리의 애벌레가 배불리 먹고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애벌레만 밀크위드에 낳는다. 인간들은 제초제를 뿌리고 집, 공장, 길을 만든다고 들판을 갈아엎는다. 유일하게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밀크위드의 개체 수가 적어지면 애벌레를 낳을 밀크위드를 찾지 못한 암컷 애벌레는 겨우 발견한 밀크위드에 여러 마리의 애벌레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되면 결국에는 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어 결국 어느 순간에 제왕나비는 멸종할지도 모른다. 책 속으로 제왕나비를 보호하면 적어도 월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2-2013년 겨울 72,591명이 제왕나비를 보러 멕시코를 방문했다. 관광객은 입장권뿐 아니라 음식, 숙박, 교통, 가이드 서비스에도 돈을 썼다. 이런 지출은 숲을 보호할 이유가 된다. 지역사회가 제왕나비를 도우면 제왕나비도 사람들을 돕는다. 풀 지키는 일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3m의 나무를 베어내면 흙을 지탱할 뿌리가 없어 치명적인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훼손된 숲은 산불, 병충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 벌목이 단적으로는 불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위험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뜻이다. 반면에 숲을 보호하면 관광업 등 장기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캔자스의 미국 국서부를 향해 북쪽으로 달려가면서 과학자들이 말한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비옥한 대초원이 밀과 옥수수에 밀려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의 빵 바구니는 제왕나비의 희생으로 가득 채워졌다. 야생동물을 마주칠 때나 잠시 대초원의 유령들을 잊을 수 있었다. 말뚝에 앉은 매의 존재감, 햇볕을 쬐는 가더뱀,
천적을 헷갈리게 만드는 남방 공장나비 날개의 눈, 모두 파괴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생명이 아직 이곳에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미 운명이 닿은 듯한 미국의 대초원 역시 제왕나비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제왕나비가 쇠퇴하는 이유를 멕시코의 오야멜전나무 숲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멕시코의 숲은 위협받고 있다. 현재 제왕나비 생물권 보호구역은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 핵심 지역에서는 어떤 자원도 가져갈 수 없다. 핵심 지역을 둘러싼 완충 지역은 제한된 벌목과 산림관리가 허용되며 땔감과 버섯 채취도 가능하다. 항공사진으로 두 지역의 훼손 정도를 분석해보면 2000만 2012년 사이 2057헥타르가 불법 벌목에 피해를 보였다. 이 가운데 1254헥타르는 숲의 임관숲의 제일 높은 나무들의 전체적인 형태의 10%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나무가 사라졌다. 다행히 엄격한 법 집행과 활발한 장려책 덕분에 대규모 불법 벌목이 줄어들었다. 책 제목 그 많던 나비는 어디로 갔을까? 지니 사라 다이크먼 한 줄 평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의 환경 이야기.